안녕하세요. 수학감각의 저자 홈스쿨러의 아빠 왕세호입니다. 오늘은 좀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관점을 보고 선택을 하고 이럴 것인지, 대체로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못하고 불만족 상태에 있게 돼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이제 끝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나의 이득으로,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지 않아요. 그거는. 가장 좋은 것은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나를 위한 선택이었는데 그것이 타인에게도 좋고, 그럼으로써 좋은 것이 시너지가 계속 선함을 일으키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죠. 그런데 대체로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또는 어떤 선택에 대해서 자꾸 이분법적이거나 또는 선악의 관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별로 좋지 않죠. 세상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어떤 악함과 선함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고. 학교 시스템에 좀 불만이 있어요. 아이들 재능을 발현하고 관심을 어떻게든 이제 이끌어주고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경쟁 사회 속에서 이제 시험 공부 위주로, 미래 사회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의심이 드는데, 그렇다고 그 아이를 학교 밖으로 빼낼 수도 없고 홈스쿨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자꾸 열망하게 돼요. 그러지 말고,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학교 생활을 하되 학교 생활이 주는 그 모든 것을 리소스,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선택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원으로 봐야 돼요. 나를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로 끌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학교는 한 개인에게, 학생 하나에게 한 1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설과 식사와 선생님과 여러 가지로. 그러면 그것을 내가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면 돼요. 근데 그게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도 활용하는. 예를 들면 학교가 경쟁 사회로 몰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다. 근데 학교는 다녀야 돼. 그러면 그런 상황을 학교를 다니면서도 경쟁에서 우리 아이를 놓지 않는 것이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하게 하고, 시험 성적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시험 볼 때 그날 시험 전날에 너 왜 시험 공부 안 해? 그 조금이라도 더 해야 성적이 올라가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아까와 같이 홈스쿨을 바란다든지, 학교 경쟁 시스템이 좋지 않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모순된 얘기예요. 그거는 뭐 아이 자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만약에 아이에게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뭐 너가 잘하고 행복한 게 더 좋아, 근데 시험 전날에는 공부하라고 하고, 성적표 받아보면 더 노력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조화가 될 수 없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일관된 어떤 가치관을 주면 돼요. 그럼 아이는 학교에서 아이들 만나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홈스쿨하면 친구들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좋은 친구, 나중에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구 관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소스로 활용하는 거죠. 거기서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책 읽는 게 강조되면. 공부 조금 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원이나 사교육을 엄청 사악한 걸로 보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거는 활용 가능한 리소스예요. 그거에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근데 어떤 특정 시기에 아이 재능 발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게 꼭 수학은 악하고 영어는 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피아노 학원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레를 잘하고 춤을 좋아하면 춤을 배우는 아카데미 이런 데 갈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런 방식으로 보면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으면 하고, 이 부분에서는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느끼고 그것을 내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걸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갖지 못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자연으로 나가보세요. 다 공짜로 주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 물, 공기, 이런 것들, 생명에 아주 엄청 중요한 것들은. 저 어렸을 때인데 이렇게 자전거 타고 막 가다 보니까 산골짜기에 어떤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저택처럼 굉장히 좋은 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이 있죠. 1년에 한두 번 오는 거예요. 거기 주인이. 별장이에요. 엄청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별장을 가졌어, 소유했다는 그 관념이지 실제로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오기 때문에 돈 들여가지고 그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해먹 하나 갖다 놓고 좋은 곳에서 바람 쐬가면서 하루를 즐겨보세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돈을 투자하고 말고가 아니고 시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내 리소스로 보고 내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추구하면 돼요. 그 별장을 내가 꼭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도서관에 가보세요.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그냥 내 서재로 활용하면 돼요. 내 서재에 책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이 내 것이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공원에 가보세요. 잔디를 다 정리정돈했어요. 거기서 꽃 하나를 보면서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런 자세. 그거는 그냥 내가 누리면 돼요. 내 정원의 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내 정원을 가꾸려고 하면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엄청나게 해도 별로 예쁘지가 않아. 그리고 100평짜리 갖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공원에 나가면 거기서 한 2-3시간 보낼 수 있으면 어떤 데는 정원도 있어요. 연못도 있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내 안에 주어진 내 친구든 내 선생님이든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계기는 제 자랑은 아니지만 선생님을 활용했어요. 선생님한테 계속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모르면 물어보고 교무실까지 찾아가고 해답을 주지 않고 갑자기 이제 문제집을 들이밀고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이렇게 물어보면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늘 해답지를 딱 챙겨가가지고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해보시고 해답지도 보시고 나를 위해서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도 선생님을 약간 배려를 하고 수학 성적이 엄청 올라가요. 왜? 내가 선생님을 리소스로 내 자원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거리낌이 없이 활용하기 시작하면서는 수학이 재밌어지고 성적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잘 활용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사실은. 부자는 누리는 자예요. 소유한 자가 아니고. 예. 그래서 홈스쿨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그 무엇이든 학원이든 사교육이든 그것을 리소스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변의 것을 자원으로 보고 부모를 원수로 보는 게 아니고 부모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와 자원으로 보면 리소스로 보면은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내 상사나 동료가 경쟁자이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잘 활용해 가지고 내가 더 이전보다 높은 상태로 갈 수 있으면 돼요. 대신에 남을 해하게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조건 하에서는 하여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들여다보고 이것이 내가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한 어떤 리소스고 자원이다.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